2단원 탐구 문제 및 중단원 확인하기 해결하기 시간입니다. 1단원 문제 다 풀었죠? 2단원 문제 푸는 것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41쪽입니다. 소수리망의 개혁, 고구려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다. 기역에 들어갈 말은 뭐가 있을까요? 기역은 소수리망이 세운 국립학교, 태학입니다. 자, 그러면 중앙에는 태학이란 학교를 세웠고요. 지방에는 어떤 학교를 세웠죠? 선생님이 영상에서 설명해 줬을 거예요. 지방에는 경당이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말은 또한 무엇을 공인하였는데 이는 백성을 사상적으로 통합하고 왕의 권위를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니은은 뭘까요? 불교입니다. 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소수림 왕의 정책이 고구려에 끼칠 영향으로는 소수림 왕이 불교의 수용, 태학의 설립, 율령의 반포를 함으로써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중앙 집권 국가의 체제를 마련하게 되고 이후에 영토 확장을 하게 되는 광개토 대왕이나 장수왕에게 중앙 집권 국가의 체제를 마련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 다음 교과서 43페이지입니다. 백제의 건국.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나라 이름을 각각 써볼게요. 기역은 고구려이고 니은은 백제가 되겠습니다. 비류와 온조는 유리가 왕이 되자 고구려를 떠나서 온조는 한강 남쪽에 하남 위례성의 도읍을 정했고 비류는 서쪽 미추홀로 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뒤에 백성이 많아지고 나라가 커지자 나라의 이름을 백제라고 하고 그 조상이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이제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을 부여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설화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고구려와 백제는 무덤 양식이 같고 주몽이 이 두 아들을 낳았고 이 두 아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뿌리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기역과 니은을 건국한 세력의 관계는 이 둘 다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이 백제 건국에 참여할 수 있었다. 참여하였다. 그리고 무덤 양식이 같은 것으로 보아 이 세력은 같은 계통이다 라는 두 가지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교과서 45페이지입니다. 가야의 철. 가야에서는 철이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나라, 기역에서 지역에서 발전을 하게 되죠. 바로 김해지방. 김해지방에서 발전한 가야 연맹은 금관 가야입니다. 이 가야 연맹을 금관 가야가 이끌 수 있었던 요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질 좋은 철이 많이 생산되었다. 그리고 중개 무역을 하였다. 어디와 어디냐면 낭랑과 외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하였다. 그래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크게 번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46페이지를 볼게요. 삼국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삼국의 수상의 역할을 각각 직책을 찾아보래요. 첫 번째, 고구려는 직책의 이름이 대대로입니다. 위쪽에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대대로. 그 다음에 백제. 백제는 상좌평입니다. 자, 여기 보면 수상인 상좌평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신라. 신라는 상대등입니다. 여기 보면 상대등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귀족회의에서 귀족회의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귀족회의는 우선 재상을 뽑았고요. 재상 선출,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삼국의 귀족회의 명칭이 있었어요. 고구려의 귀족회의의 명칭은 뭐였죠? 고구려의 귀족회의 명칭은 제가회의입니다. 백제의 귀족회의 이름은 뭘까요? 백제의 귀족회의의 이름은 정사암회의입니다. 신라의 귀족회의 이름은 화백회의입니다. 화백회의의 특징은 한 가지가 두드러진 게 있었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줬죠. 바로 만장일치로 내용을 결정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관등제와 행정제도를 마련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관등제를 마련하고 행정제도를 마련하면 지방통치 그리고 관리통치의 효율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율적인 통치를 통해서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47페이지 중단원 확인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국력이 강해지면서 산악지역인 졸본에서 벗어나 옮긴 수도는 바로 국내성입니다. 고구려의 소수림 왕이 국가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 3가지는 첫 번째, 불교 수용, 두 번째, 태학 설립, 그리고 율령 반포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소수림 왕은 하게 되고 중앙집권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마한의 남은 세력을 정복하여 영토를 남해안까지 확장한 백제의 왕은 근초고 왕입니다. 4번.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공인한 백제의 왕은 침류왕입니다. 자, 그러면 백제의 불교 공인은 침류왕이 했어요. 고구려와 그리고 신라, 이들의 불교를 받아들이는 각각의 왕이 누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소수림 왕이 불교를 수용하였고요. 신라에서는 버풍왕 시기에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5번. 신라의 내무왕 때부터 사용한 대군장이라는 뜻을 지닌 새로운 왕후는 마립간입니다. 내물 마립간이라고 불렀었죠. 6번. 풍부한 철과 중개무역을 통해 가장 먼저 가야연맹을 이끈 나라는 금관가야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 가야연맹과 후기 가야연맹이 있었는데 전기 가야연맹을 이끌었던 금관가야가 있고 후기 가야연맹을 이끌었던 가야연맹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대가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고구려의 가에는 1번 옥저와 동해 정복을 넣을 수 있겠고요. 이거는 태조왕식이죠. 자, 그리고 3세기의 백제에는 마, 2번 관등제와 관복 정비를 넣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고이왕입니다. 자, 그리고 4세기에는 3번 태학 설립과 불교 수용이 있는데 이거는 소수림왕입니다. 자, 그리고 백제 아는 5번을 넣을 수 있겠어요. 고구려를 공격, 그리고 황해도 일부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근초고 왕입니다. 자는 신라의 자, 4번 김씨의 왕위 세습을 넣을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내무왕입니다. 이렇게 세기별로 왕의 업적을 잘 정리해 두고요. 왕이 했던 업적을 각각 쓸 수 있도록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를 볼게요. 동북아시아의 강자 고구려. 장수왕 때 평양으로 천도한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보래요. 장수왕은 국내성에 기반을 두고 있던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귀족 세력 약화 그리고 왕권 강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충주 고구려 비유 건립에서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은 고구려가 한강 상류 지역을 점령해서
한반도의 중부 지방까지 지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충주 중원 고구려비. 충주 지역에 지금 고구려비가 있던 지역에 가면 작은 박물관처럼 이 기념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상류 지역을 고구려가 점령한 것을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51쪽을 볼게요. 백제의 수도 변천과 중흥을 위한 노력. 백제가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백제는 5세기에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이 되죠. 그래서 계로왕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에게 한강을 빼앗겼기 때문에 웅진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성이 함락되고 계로왕이 죽자 수도를 옮기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번, 사비로 수도를 옮긴 왕이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사비를 수도로 옮긴 왕은 누구죠? 바로 성왕입니다. 성왕의 업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성왕은 우선 이름을 남부여로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22개의 실무관청을 설치해요. 그리고 수도를 5부, 그리고 지방을 5방으로 나누어서 중앙과 지방의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중앙, 지방, 제도 정비. 그리고 불교를 장려해서 왕권을 강화하게 되고요. 불교 장려. 또한 5번, 중국의 남조와 교류를 하고, 그리고 외와도 우호 관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왕은 신라의 진흥왕이랑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잠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뒤에 신라에게 한강의 하류 지역을 다시 빼앗기게 됐죠. 그리고 성왕은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하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53쪽입니다. 위의 지도에서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세운 비석을 두 가지 찾아보자고 하네요. 한강 유역에 있는 두 가지 비석은 북한산비, 그리고 단양, 신라, 적성비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이 비석들의 위치 다 봤던 거 기억나죠? 여기와 여기입니다. 신라가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강 유역은 넓은 평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자가 풍부하게 생산이 되고, 그리고 농사를 지는데 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노동력을 확보하기에도 정말 유리한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한반도의 한강은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해요. 또한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당항선과 가까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도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한 나라가 그 시대에, 그 세기에 전성기를 차지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는 것은 중국과의 교류, 한반도 전체의 통치에 유용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국의 중앙 집권화와 가야 연맹의 멸망을 볼게요. 교과서 54페이지입니다. 삼국이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는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부자 상속이 있습니다. 형제 상속을 하던 것을 부장 상속으로 바꾸게 되면 왕권의 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불교 수용이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점인데요. 이 점이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룩하는데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가야가 중앙 집권화를 이루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가야 연맹은 여러 가지 소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국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소국들이 다 근데 각자의 기반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어요. 통합된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보다 자신들이 하나씩 권력을 갖고 있는 걸 원했기 때문에 집중된 권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백제랑 신라의 공격이 계속 들어오자 이들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멸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야처럼 연맹 단계에서 중앙 집권을 이루지 못하고 멸망한 나라는 뭐가 있을까요? 부여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나라가 삼국과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부여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불리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이 대가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지역을 다스렸고 이 가야와 똑같이 중앙 집권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하나씩 다 갖는 걸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앙 집권 국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 55페이지를 볼게요. 한강 이북 지역과 만주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한 고구려의 왕은 광개토 대왕입니다. 2번, 5세기 고구려가 한반도 중부 지방을 차지하였음을 보여주는 비석은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3번, 백제 무령왕이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왕족을 파견한 지방 통치 제도는 22담로입니다. 백제의 성왕이 웅진을 벗어나 수도를 옮긴 곳은 사비, 지금의 부여입니다. 5번, 신라의 진흥왕이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조직한 청소년 수련단체는 화랑도입니다. 6번, 5세기 후반 이후에 가야 연맹을 이끈 나라는 대가야입니다. 후기 가야 연맹체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문제에 있는 답을 한번 같이 써볼게요. 가야 외에 시달리던 신라를 구원한 고구려의 왕은 광개토 대왕입니다. 고구려 장수왕이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면서 세운 비석은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사용한 연호는 영락입니다. 지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한 왕은 무령왕입니다. 우상국을 정복한 신라의 왕은 지증왕입니다. 5세기 후반 가야 연맹을 주도한 나라는 대가야입니다. 신라 버풍왕 때 불교를 공인하는 과정에서 순교한 사람은 이차돈입니다. 백제 성왕이 수도를 새로 옮긴 지역은 바로 사비입니다. 신라 진흥왕이 한강 하류 지역을 장악하고 세운 비석은 북한산비입니다. 신라를 공격한 성왕이 전사한 곳은 관산성입니다. 다음에 교과서 57페이지를 볼게요. 황룡사 9층 목탑입니다. 위 자료에서 나타난 신라의 불교의 성격을 보자고 하네요. 이 자료는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내용을 통해서 신라의 불교의 성격은 호국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걸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과 관련된 글인데요. 황룡사는 신라에서 가장 큰 절이었습니다. 특히 9층 목탑 건립에는 주변 나라를 제압하겠다는 뜻을 담아서 만들게 되는데 이 한 층이 올라갈 때마다 주변에 있는 하나의 나라가 이제 신라에게 복속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그런 뜻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9개의 층을 쌓으면서 이 층이 완성이 되면 9개의 나라가 전부 다 신라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국가의 안녕과 국가의 번성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2번, 삼국의 왕실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널리 권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불교를 수용하면 왕의 권위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를 통해서 백성의 사상을 통합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또한 불교는 윤회설이 있는데요. 계속 죽은 다음에 생이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평등하게 태어난 이 시대의 모습이 그 전생에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전생의 업보로 지금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현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는 신분제 사회를 유지하고 안정시키는 데 근거가 되었고요. 왕실이 그래서 앞장서서 이 불교를 통치에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9쪽 삼국의 문화의 일본 전파의 내용을 볼게요. 위 지도에서 일본과 가장 활발하게 교류한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자료를 통해서 삼국과 가야의 문화가 일본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생각을 해볼게요. 일본은 삼국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유학의 내용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뛰어난 과학 기술인 조선술과 축제술 같은 것도 배우게 됩니다. 조선술이라는 것은 배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인 불교, 유학, 과학 기술 등은 일본의 고대 문화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60페이지 삼국의 고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삼국의 고분 중 도굴하기 가장 어려워서 꾀물거리가 많이 발견된 무덤의 형태는 신라의 돌무지 덧날 무덤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각각의 양식을 대표하는 무덤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돌무지 무덤을 대표하는 것은 고구려의 장군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에서는 석촌동 고분이 있어요. 석촌동 고분. 굴식 돌방 무덤으로는 고구려의 덕흥리 고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벽돌 무덤에는 백제의 무령왕릉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돌무지 덧날 무덤으로는 신라의 천마총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지배층의 무덤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조사해보자고 되어 있죠.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전방 후원분이라는 양식의 무덤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앞에는 사각형의 형태이고요. 뒤쪽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은 사각형, 뒤쪽은 동그라미 모양이라고 하는 모양의 형태입니다. 그림이 궁금하면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1쪽입니다. 1번 삼국의 왕권 강화와 백성의 사상 통합을 위해 받아들인 새로운 종교는 바로 불교입니다. 2번 목탑의 건축 양식으로 만들어진 전북 익산 지역에 남아있는 백제 석탑은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3번 신라 선덕왕 때 주변 9나라가 항복해오기를 바라며 세운 탑은 황룡사 9층 목탑입니다. 4번 돌로 널방과 출입구를 만들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서 만든 무덤으로 벽화가 많이 남아있는 고분의 양식은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이렇게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고 나면 이 속에 있는 문화재는 다 가지고 갈 수 있었지만 벽에다가 그린 그림은 뜯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벽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5번 고구려에서 유교 경전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학교는 태학입니다. 지방에는 경당을 세웠어요. 수도는 태학. 6번 7세기 신라 성덕 여왕 때 만든 천문대는 첨성대입니다. 2번에서는 1번부터 6번까지 이 그림의 이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은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2번은 고구려의 그
금동, 연가, 칠년명, 열의 입상입니다. 3번은 백제의 금동, 대향로입니다. 4번은 고구려의 장군총입니다. 그리고 5번은 신라의 첨성대입니다. 6번은 신라의 경주, 배동, 석조, 열의 3존 입상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2단원의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